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54,122명.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앞자리 수가 또다시 바뀌었는데요. 재택 치료자도 무려 17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재택 치료자 등 확진자들은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여야가 투표소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대로라면 투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가능한데 그 이후 저녁 7시 30분까지 1시간 반가량 확진자용 투표소를 따로 열자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이젠 투표 형태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46%는 돌파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두고 새로운 볼거리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분화구 정원이 조성되는데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출산 장려 시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전남으로 귀농 귀촌하고 있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새해마다 4만여 명이 전남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9일 하루 전남에서는 1,49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목포 210명, 여수 157명, 순천 159명, 나주 333명 등 22개 전체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주로 나주와 목포 등 감염 취약시설 13곳에서 나왔고 27%는 유증상자, 53%는 지역 내 감염, 나머지는 돌파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마다 전남에 정착하는 귀농어 귀촌인이 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전남으로 들어오는 귀농어 귀촌인은 지난 2018년 4만 800여 명, 2019년 3만 9천여 명, 2020년에는 4만 2천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 귀농 귀촌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팀을 신설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한 게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900억여 원을 들여 농어업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비를 비롯해 일정 기간 살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이제 1년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국가정원과 도심 전체가 대변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돼 박람회 준비에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지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 박람회 시설을 설치하는 데 국비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확보된 박람회 국비 예산은 168억 원. 기반 시설을 갖추고 야간 경관과 식물원, 숲을 만드는 데 모두 활용됩니다. 기본 골격은 법에 규정이 돼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18일 날 시행령이 시행이 되게 됐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면 국비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금년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상징하는 핵심 콘텐츠는 분화구 정원입니다. 국가정원 인근 동천변에 조성되는데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을 200분의 1 크기로 축소해 만듭니다. 높이 14m, 길이 97m의 초대형 정원. 전남을 기점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남북 평화와 통일을 상징합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분화구 정원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주요 시설을 완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 3대 킬러 콘텐츠는 한반도 분화구 정원과 또 국가 정원 내 식물원과 미래 정원을 또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람회 구간은 저희들이 도심 구간과 또 국가 정원, 수천만 습지 권역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간에 이제 나눠서 공사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개국, 38개 기구가 참여하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순천이라는 거대한 정원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네, 2013 박람회가 국가정원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면 2023년 박람회는 국가정원 밖으로까지 모두 정원으로 가꿔집니다. 핵심 콘텐츠인 분화구 정원이 국가정원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도심 전체가 정원이 될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벌써부터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준비 과정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인구 감소, 특히 태어나는 아이가 급격히 줄고 있는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수시가 올해 여수형 출산 장려 시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여수시 인구는 27만여 명. 10년 전과 비교하면 2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2012년 한 해 2,600건이던 출생 건수는 2020년 기준 1,400건으로 급감했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를 풀기 위해 여수시가 들고 나온 건 2가지 출산 장려 시책.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연간 산후 건강관리 비용 20만 원을 지원하고 산전검사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한 달에 2만 5천 원 꼴입니다. 이제 교통의 어떤 약자적인 부분에 있는 임산부님들에 대한 교통 편익을 증진시키고 또 우리 시가 또 다른 어느 시에 비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순천이나 광양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여수시 출산 장려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신통치 않습니다. 그나마 이미 시행 중인 산후조리 비용 지원도 조리원 수가 적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조리원비 같은 것도 지원되면 좋겠고 이렇게 다른 지역 받는 거 이런 거 우리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런 거. 출산을 장려하는 데 시책에 앞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돌봄이나 이런 거 조금 확대해가지고 너무 아기 때나 그 다음에나도 이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출산 장려 시책을 들고 나온 여수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경도 연륙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임시회에서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부담금 71억여 원을 두고 표결한 결과 6대3으로 부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도 연륙교 진입도로 예산은 1,195억 원으로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40%는 전라남도와 여수시, 사업주 측이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15일 열릴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전북 고창군, 경남 진주시와 함께 한국의 읍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동둥지를 추진합니다. 순천 나간읍성과 고창읍성, 해미읍성, 진주성 등 전국 읍성도시를 묶어 한국의 읍성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전 준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읍성들은 모두 완전한 형태가 보존돼 있고 판소리와 연관된 유무형 자산의 결합이라는 특징이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의 이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22개 시군 가족센터와 연계해 다문화 가족의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법률적 문제를 겪어도 한국어 구사 능력의 한계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다문화 가족이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라남도 법률 담당관실 서성배 송무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장 서성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라남도가 다문화 가족을 위해 실시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예, 다문화 가족 구성원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나 가정폭력, 가사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국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정보도 부족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문화적 차이와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문화 가족 무료 법률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다문화 가족은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무료 법률 상담관과 직접 연결하지 않고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역 가족센터를 방문해 외국어 통역사에게 법률 상담 접수만 하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상담이 접수되면 통역사는 번역한 상담 내용을 무료 법률 상담관,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무료 법률 상담관은 상담 결과를 통역사에게, 통역사는 다시 상담 결과를 다문화 가족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동안에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통역사에게 상담 접수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계속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가는 것은 물론 다른 방향의 무료 법률 서비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 시기에 접어들면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와 연계하여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노인, 장애인 단체 등을 방문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전라남도 법무행정 서비스 누리집이나 법무담당관실 송무팀 전화 061-286-2642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지원 서비스가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성배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숨통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내 유휴부지 30만 제곱미터가 임대부지로 전환되면서 배후단지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주차장이나 녹지 공간 등을 물류단지로 바꾸는 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이 완료돼 임대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되는 부지는 동측 11만 제곱미터와 서측 10만 제곱미터, 북측 8만 제곱미터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이달 중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동측과 서측 약 14만 제곱미터에 대해 입주기업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143억 원입니다. 완도군이 도서 종합개발 사업에 올해 14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180억 원이 투입되는 완도군 도서 종합개발 사업은 올해 58곳을 대상으로 어항개발과 마을 진입로, 관광지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2학년도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 후보자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1차 합격자 891명을 대상으로 실기평가와 수업 실현, 교직 적성 심층 면접 등 2차 시험을 거쳐 진행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618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장애인 응시자 미달 등으로 37명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합격자 581명 가운데 다른 지역의 합격자는 338명이고 전남 지역 출신은 24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